AI로 변형 문제 만들어 보신 선생님들, 아마 처음엔 좀 놀라셨을 겁니다. 지문 넣고 이걸로 빈칸 문제 만들어줘 하면 정답, 해설까지 몇 초 만에 나옵니다. 그런데 진짜 질문은 그 다음입니다. 이 문제 학생한테 바로 풀려도 될까요? 그리고 이 자료를 돈 받고 팔아도 될까요? 저는 여기서 막혔습니다. AI가 문제를 못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쉽게 만들어줬습니다. 문제는 만들어진 문제와 쓸 수 있는 문제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계속 만들어 보면서 발견한 문제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AI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출제 규칙을 자동으로 지켜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 시험 지문으로 변형 문제를 만든다고 해보겠습니다. 교사는 당연히 AI가 원문을 그대로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문을 바꿔라 라고 한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AI에게 이 지문으로 문제 만들어줘 라고만 하면 AI는 문제를 더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 문장을 줄이거나 표현을 바꾸거나 지문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이걸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왜 원문을 마음대로 바꾸지? 라고 생각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제가 AI에게 원문은 한 글자도 바꾸지 마 라고 명시한 적이 없었습니다. 교사에게 당연한 건 AI에게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프롬프트를 잘 쓰는 것보다 먼저 출제 규칙을 명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문제를 여러 개 만들었을 때 나타났습니다. 정답 위치가 알아서 고르게 분산되지 않습니다. 문제 하나만 보면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 문항을 한꺼번에 모아놓으면 특정 번호에 정답이 몰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제 자료에서는 실제로 요약 문제 18개 중 17개가 정답 1번인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생각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선택지만 섞으면 되잖아. 그런데 이것도 안전한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선택지를 바꾸면 정답 번호도 따라가야 하고 해설에서 인용한 번호도 같이 따라가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놓치면 실제 정답은 4번인데 정답표에는 2번, 해설에서는 3번을 정답처럼 설명하는 자료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중에 섞는 것보다 처음 생성할 때부터 정답 위치를 분산시키고 보기 정답 해설의 정합성을 따로 검증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규칙을 만들어도 문제가 하나 더 남았습니다. 저한테는 이게 제일 어려웠습니다. 검수입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냥 GPT야 이 문제 검수해줘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정답도 보고 해설도 보고 꽤 그럴듯하게 문제 없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그런데 검수를 반복하다 보니 앞선 검수에서는 넘어갔던 문제를 뒤에 GPT 블라인드 검수에서 잡아내는 일이 생겼습니다. 한 번의 검수 결과만 믿기는 어려웠던 겁니다. 여기에서 알게 됐습니다. 검수해줘라는 말은 검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문제의 정답이 맞니? 라고 물으면 AI는 정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선택지도 정답이라고 주장할 수 있니? 라고 물으면 완전히 다른 행동을 합니다. 이번에는 출제자가 정한 정답에 일부러 반박하려고 합니다. 다른 선택지도 답이 될 수 있다면 그 문항은 아직 통과시키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검수를 4가지 역할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출제자, 규칙에 맞춰 문제를 만듭니다. 두 번째는 블라인드 풀이자, 정답을 보지 않고 학생처럼 처음부터 직접 풉니다. 세 번째는 이의제기자, 출제자의 정답을 믿지 않습니다. 다른 답도 맞다고 할 수 없나? 일부러 다른 답이 성립할 가능성을 찾아봅니다. 정답이 정말 하나뿐인지 반대쪽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판정자, 블라인드 풀이자와 이의제기자의 판단이 다르면 근거를 비교해서 판단하고 애매하면 억지로 통과시키지 않고 사람에게 넘깁니다. 중요한 건 AI를 4개 쓰는 게 아닙니다. 이 4 역할은 클로드 하나 안에서도 나눌 수 있습니다. 핵심은 같은 문제를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진 시선으로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GPT도 한 번 더 붙였습니다. GPT가 클로드보다 더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같은 시선으로 같은 지점을 계속 놓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정리하면 AI로 변형 문제를 만들 때 제가 중요하다고 느낀 건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출제 규칙. AI가 알아서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원문 보존, 정답 위치, 보기와 정답, 해설의 정합성처럼 교사에게 당연한 조건까지 명시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역할 분담. 정답을 확인하는 AI와 그 정답을 공격하는 AI를 같은 역할로 두지 않는 겁니다. 결국 제가 배운 건 이겁니다. AI로 문제를 만드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문제가 학생에게 가기 전에 걸러지게 만드는 건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좋은 문제를 만들어내는 프롬프트보다 잘못된 문제가 끝까지 살아남지 못하게 하는 구조를 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AI로 내신 대비 변형 문제를 만들고 계시거나 직접 자료를 만들어 판매까지 생각하고 계신 선생님이라면 프롬프트를 더 화려하게 만드는 것보다 먼저 출제 규칙과 검수 역할을 분리해 보시는 걸 권합니다.